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좀 시장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죠. 일단은 점심 전에 4월 4일에 뭐 빅이벤트 하나 좀 나왔죠. 일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선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이제 11시였나요? 그쵸? 발표를 한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이게 좀 약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또 말이 많았잖아요.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 제가 3월에 대한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 하락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신용장고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블로그에 이거는 안내드리고, 또 시장 마감 영상 정말 명확하게 아니면 차근차근 꾸준하게 좀 이제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8조 넘어간 상황에서 조금은 경계를 갖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 이제 나타났고, 지금 여기 뭐 대체장고 증가한 2차 전지라든지 사실 뭐 반도체 HBM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오늘 좀 반등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좀 하나 꼽혔던 것도 바이오예요. 근데 바이오는 이들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견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4월 1일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약간 밑밥을 좀 깔긴 해요. 뭐 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뭐 협업에 뭐 협상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상황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지금 뭐 브리핑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채권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 즉 금리 관련된 부분, 어쨌든 뭐 예상 지금 뭐 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받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높은 금리가 아니라 낮은 금리 수준에서 받기 위한 인위적인 약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모든 걸 봤을 때 사실 투자하면서 조정, 솔직히 무섭죠. 그리고 화나고 짜증나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 이 투자를 하면은 다 드러나요. 조정 나오면은. 그러면서 물론 뭐 다른 탓을 하기 위한 부분도 좀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또 어떻게 이겨내서 가느냐가 정말 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여기서 그렇다고 뭐 팔고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늘 봤으면 늘 보세요.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물론 뭐 현금이라는 돈이 무척 많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위기일 때 사실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지금 뭐 강남권만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위기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뭐 현금 부자들은 이렇게 살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펀더멘털 모멘텀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일단 뭐 시장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뭐 어쨌든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 어쨌든 조정으로 인해서 빠졌어. 수급이란 이런 거 부분으로 지금 싸졌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뭐 이 가격대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낮아진 가격에서 문제가 없으면 안 사요? 살 만한 이유가 다 갖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35 언더 구간에서, 지난번 이제 채트 뭐 제가 시장 경험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블로그 계속적으로 이제 커버 디벨롭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0 구간에서 제 바닥 형성되면서 이 언더에서, 왜냐면 우리가 알테오진, 저는 이제 오랜 기간 좀 잘 기업에 대한 부분을 2017년부터 제가 바이오 첫 공부한 게 알테오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계약 나왔을 때 그냥 이전에 1차 대규모 계약 체결됐을 때 그때 다 세네 배 먹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어쨌든 한 2, 3년간 주가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점 계약 나오고 나서 그때 흔들리든 말든 무조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잡은 거예요. 독점 계약에 대한 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진행을 하면서 잡아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부한 이제 9만 원대에서 23, 25, 그 30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40만 원 넘어서는 구간까지 갔다가 여기서 일부 거의 다 팔고 30만 원에서 지지 받았잖아요. 물론 그때 11월에 이제 특허 관련된 부분이랑 시장 이슈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때 30 언더에서, 근데 여기서 또 자리를 잡고 간다. 아직 이탈된 거 없다. 빅머니 그대로 있고,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한 플로우가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실체가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실체.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이제 전면 재개된 상황에서 막연한 거는 이제는 안 돼요. 실체 있는 부분에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가고, 막연한 거는 이제 단기로 무조건 끊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있어서 실체 있는 부분은 우리는 무조건 집중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깜냥이 되는 그런 이제 어쨌든 국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바이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시장이 어쨌든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35 구간에서 한 번 더 키웠죠.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로 펌핑 오버씩 나왔을 때 그때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기준점에 대한 몸통 물량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제 9만 원에 시작했던 거 계속 불타게 해가지고 20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팔면서 이 중심축을 잡은 상황에서 30권에서 잡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40권에서 팔았어. 그럼 이게 누적금으로 해서 수익금이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추세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도 안 팔고가 아니라 챙기면서 그거를 쌓아가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꾸준하게 좀 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전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번에 흔들림 이후에 충분히 지난번에 이제 신고가 경신 해놨잖아요. 이 신고가 넘어서서 분명히 50자에 대한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그 이상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건 공매도 쉽게 못 쳐.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우려되면은 그럼 얘 먼저 쳐야지. 보세요. 알테오젠 뭐 공매도 약간 여기서 일단 신고가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뭐 하락 영향, 관세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시장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하락이었고, 빠르게 35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림 흐름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재차 40만 원 안 가겠습니까? 돌파 이후에 다시 이 돌파 안 하겠습니까? 왜냐?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부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키트로다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왔죠. 무슨 타임라인? 출시. 자, 머크도 지금 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키트로다 SC가 9월 23일에 FDA 승인 후 일주일 만인 10월 1일 초고속 런칭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뭐냐? 머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시된 약간 1.5조 원 수준의 이제 마일스톤 의식도 확실시 된 시점이고, 아스트라제네카로 최근에 계약을 했죠. 할로자임과의 특허 이슈도 해소되었죠. 특허 이슈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랑 조단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가? 그쵸? 그러면 키트로다 SC 임상 3상 결과가 또 ERCC 유럽 페어마켓 구도로 발표됐죠. 그러면 비혈등성 관련된 부분에서 동등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 키트로다 SC,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 이게 투자들이 좀 잘, 이제 알토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SC 제형 변경에 대해서는 이게 약효랑 안정성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거랑 효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이번에 유럽 이제 페어마켓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동등성을 입증한 거였으면 유효성, 부작용도 소폭 개선되었고 오히려 개선되었잖아요. 그럼 시간은 이거 그냥 정맥 주사 대비 SC 제형이 한 명당 2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무려 2시간. 이러면은 연간 수십만 처방 건수로 사보험사 국가공보험 입원비 환급의 감소 효과가 무시 못해요.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럽 등 이제 알트비포가 이제 원료로 등록되어 API 원료로 등록되어 키트로다 SC는 신약 지위를 받아 IRA 약가 인하에 대한 미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26년 45조 원 매출 가정 시, 그러니까 이게 키트로다만요. 키트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지금 엄민영 연구원님에 따르면은 중간값이 약간 15.8조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1년 내지 이제 1년 6개월 기간 내에 SC 제형으로 30에서 40%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 지금 머크가 좀 예상하기로 지금 50% 정도까지 전환, 그냥 절반에 대한 전환이죠. 그러면 45조에서 절반이 SC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약간 20조 이상이라고 봐요. 그냥 보수적으로 20조라고 잡아요. 20조 매출. 여기에 대한 로열티가 2에서 5%까지 저는 한 2%만 돼도 앉아서 4천억이 꽂혀요. 연간 영업이익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그런, 그냥 따박따박 앉아서 꽂히는 게 4천억이에요. 지금 셀트리온 영업이익 얼마 나오죠? 삼성바이오로스 지금 영업이익 얼마 나오죠? 근데 이것만 있냐? 그리고 알테오젠 그 머크 키트로다 이렇게 제형 변경되면은 50조, 60조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매출이.
그러면 여기서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에만 기대고 있냐? 키트루다 로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아직은 한참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 산도즈,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었고 다이치 산교도 있었고 지금 주가가 다이치 산교 계약 체결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적인 이런 부분, 에너투 SC,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인핀지 SC 두 개 임상 물질 발사 사노피, 뭐 산도즈, 바이오시밀라 SC, 램테이 8건 있으면 키트루다 SC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주가이고, 그리고 경쟁률로 이제 로슈 티센트릭 SC 영국 출시 3분기만 32% SC 전환율이 된 거를 보면은 머크가 충분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장 급락 나고 할 때 이거 함부로 공매도 못 쳐. 공매도 치다 죽어요. 그냥 다 뒤져요. 진짜 죽습니다. 공매도 함부로 치다가 죽습니다. 죽어. 바이오의 실적이 그냥 따박따박 꽂히고 이게 만약에 실적이 정말 수천억이 꽂히는 바이오가 있다. 여러분 죽어요 진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랜 기간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에코프로랑 약간 좀 비교를,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당시 이때 한번 보죠. 자, 추세타고 갔죠. 어쨌든 요게 처음 이제 뭐 9만 원에서 독점으로 갔을 때 바로라고 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23년까지 봐야 되겠죠. 23년부터 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게 액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가격대가. 그렇죠. 이게 100만 원, 이게 그냥 5를 곱하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가기 위한 그림을 보죠. 그럼 우리는. 자, 여기서 그러면 약간 5 곱하면 한 60만 원대죠. 이를테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갔어요. 5, 60만 원. 근데 여기서 거의 하한가의 변동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고점 대에서 얼마 빠진 거냐면요. 그쵸, 하한가 정도 빠졌어. 30% 넘게 빠졌어. 30% 넘게 이 조정.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은 150만 원 간 거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 또 한 번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알테오젠 이거는 뭐 사실상 이건 흔든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갔고, 요 흐름을 봤을 때는 50만 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성 높게 본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주추세 보면 여기서 지금 꺾인 게 없습니다. 주추세를 봐도 여기 그냥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돼 있어. 그럼 여기에 돌파해서 쭉 간다라고 하면은 언제? 지금 하반기 지금 타임라인이 머크의 키트로다가 10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저는 이제 수익금 키우기 위한 전략적 대응은 이만한 게 없다 지금. 네,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 유한양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는 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죠. 박스권 흐름에서. 저도 그냥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보시면은, 그래서 어제 키움에서 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병철 교수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IR 관련된 부분 어쨌든 소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이 지금 갔다 왔는데, 마리포사 PR 조병철 교수 이제 MOS 이제 추정위에 추가 팔로업 진행 예정이고, 레이저틴 아미만타맙 미니멈 OS 타그리스 맥시멈 OS보다 1개월 더 연장, 부작용 대부분 아미만타맙으로 나타나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틴이 아미만타맙 병용요법 관련된 부분에서 그 EJ8 변이 폐암에서 유일한 스탠다드 케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폐암 센터장이죠. 그래서 여러 폐암학회 임상 3상 발표 설명회를 했는데, 그래서 얀센은 이제 26일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 기간 최소 48개월 넘을 전망이라는 마리포사 연구 결과를 ELC 유럽 폐암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이는 50어틴이 상타그리스 대비 12개월 이상 연정한 수준이죠. 현재까지 승인된 폐암 신약을 기준으로는 100년간 12개월 이상 OS 연장 혜택을 보인 건 머크계 키트로다 유일했다. 다만 이제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해당 반열에 오른 것이 이게 이제 이 키트로다 이후에 유일한 거죠. 특히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사망 위험 대조군 대비 약 25%나 무려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OS가 이 정도로 잘 나올지는 PI인 그러니까 임상 시험 책임자예요. 오늘 이분이 조 교수님이 PI도 임상 시험 책임자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서프라이즈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포사의 파이널 OS가 나왔지만 정확한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 팔로업이 진행된다. 아직까지는 좀 더 생존한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늘고 이미 이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핵심은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로우 OS 데이터로 조 교수는 타그리소는 이번 마리포사 연구를 통해 OS가 미니멈 33.4개월에서 41개월로 나타났다면서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OS 로우 데이터는 42.9개월, 로우 데이터가 낮은 게 43개월이에요. 낮은 것도 타그리소보다 높아요. 최근에 가장 짧은 OS 기간 타그리소 최대 기간보다 최소 한 달의 추가 생명이 이뤄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특히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부작용 측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프로파일이라는 게 조 교수 설명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부작용 관련된 부분이 4개월 이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부작용 관리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좀 큰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부작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그리소 대비 2차 치료 넘어가더라도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점이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의 MOS가 최소 48개월에서 50개월 넘길 것으로 바라봤고, 이게 조 교수는 라즈 클로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은 내전이 억제도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좋아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일한 스탠다드 케어, 표준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모멘텀은 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도 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요법이 요즘도 대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추가로 보면은 주가 차원에서 지금 11만 2천 원을 좀 이탈해서 장기 추세선을. 어쨌든 오랜 기간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었고 주봉 역시나 그런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 영역에 좀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 저는 지지 받고 나서 재차 12만 원 돌림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눌림에서 빠르게 좀 돌림을 나타나는지 좀 그걸 보면서 어쨌든 꾸준하게 저는 물량을 좀 확대해 나가면은 충분히 그에 대한 부분도 좋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여기서 표준 치료제에 등극되고 그다음에 SCM까지 나오고 어쨌든 그 지금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점유가 좀 증가한다, 전환율이 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유한양행도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얀센으로부터 그 매출 대비해서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러면 얘도 앉아서 꼬박꼬박 따박따박 로열티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꽂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유한양행도 계속 좀 어쨌든 주가가 최근에 인위적인 눌림이 좀 있었지만 인위적인 눌림에서 재차 반등하는 흐름에 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여전히 15만 원, 16만 원까지에 대한 그런 그 이상에 대한 구간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좀 확대를 하고 있죠, 많이. 그 부분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어쨌든 오늘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기 뭐 추가적으로 리가켄바이오 지금 10만 원 돌리는 거 좀 보면서 어쨌든 미국 아마키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좀 디테일하게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지금 유한양행까지 지금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 탄핵에 대한 기각이든 뭐 인용이든 어쨌든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확실한 건 오늘 투심은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이거에 대한 정말 뭐 피곤함과 그런 부분, 빨리 불확실성이 그래 뭐든 빨리 결과가 나와라라는 반응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인 인맥주, 특정 인맥주가 좀 대부분 무더기로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라는 바도 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게 좀 너무 색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투자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정치적인 중립이고, 저는 단 한 번도 어느 쪽이 뭐 좋다가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봅시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이니까 이거 테마주는 이쪽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보자,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런 인맥주보다 정책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책주도 지금은 이제는 조금은 한번 준비를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바이오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마감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는 일단 마감 후에 재차 좀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님들 전용으로 저 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제가 영상 좀 따로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눌러주고요. 그러면 오후에 화이팅 하시고, 자, 시장 마감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